거실 바닥에 흙을 쏟아치우느라 고생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정성껏 물을 주었는데도 화분 속 흙에 벌레가 생기거나 뿌리가 썩어 식물을 떠나보낸 아픈 기억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드닝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식물을 키우려면 반드시 흙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착각 중 하나입니다. 사실 자연의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면 흙 묻은 손을 씻을 일도, 무거운 화분 분갈이를 하느라 허리가 아플 일도 사라집니다. 오늘은 단지 투명한 유리병과 깨끗한 물 한 잔만으로 믿기 힘들 만큼 빠르게 하얀 뿌리를 뿜어내는 실내 식물 20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꽂아두고 잊어버리세요. 그러면 식물이 스스로 알아서 자라는 마법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저 물이 줄어들면 채워주기만 하면 됩니다. 정말 이보다 더 완벽하게 게으르고 똑똑한 가드닝이 있을까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집안 곳곳에 버려진 빈 병들이 어떻게 생명을 잉태하는 작은 마법의 숲으로 변하는지 그 놀라운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과연 여러분의 방에 당장 꽂아둘 수 있는 첫 번째 식물은 무엇일까요? 본격적인 식물 소개에 앞서 도대체 어떻게 흙 없이 물에서만 뿌리가 자랄 수 있는지 그 놀라운 생명의 원리를 아주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식물의 줄기에는 마디라는 아주 특별한 부위가 있습니다. 이 마디는 마치 식물의 줄기세포가 모여있는 비밀기지와도 같습니다. 평소에는 잎을 만들어내지만 환경이 변해서 물과 만나게 되면 이 비밀기지에서는 생존을 위해 잎 대신 뿌리를 폭발적으로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이를 물꽂이 번식이라고 부릅니다. 흙 속에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식물의 강력한 에너지가 물이라는 맑고 투명한 강물을 만나 하얀 생명선으로 뻗어나오는 것이죠. 오히려 흙 속의 복잡한 미생물이나 해충의 공격을 받을 위험이 없기 때문에 식물은 오로지 뿌리를 내리는 데만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물들은 흙에 심었을 때보다 물에 꽂았을 때 훨씬 더 빠르고 경이로운 속도로 뿌리를 내립니다. 흙이라는 두꺼운 이불을 덮어주지 않아도 물이 주는 시원한 호흡과 안정감만으로 식물은 완벽하게 자생합니다. 이제 가위를 들고 식물의 마디를 찾아 새로운 생명의 강물로 안내할 준비가 되셨나요? 지금부터 물만 만나면 미친 듯이 뿌리를 내리는 경이로운 식물 20가지를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만나볼 식물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국민 식물, 바로 스킨답서스입니다. 흙에서 키우다 물 조절에 실패해서 죽여본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 스킨답서스를 물에 꽂아두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그저 줄기를 잘라 물이 담긴 유리병에 꽂아두기만 하면 됩니다. 흙을 파낼 필요도 없고 날파리 걱정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를 때는 반드시 잎이 하나 이상 붙어있는 마디의 바로 아래쪽을 잘라야 합니다. 이 볼록 튀어나온 마디가 바로 생명 에너지가 응축된 저수지입니다. 물에 닿는 순간 이 저수지에서 하얀 뿌리가 마법처럼 뿜어져 나옵니다. 뿌리가 자라는 모습은 마치 투명한 물결 속으로 굵은 흰 국발 가닥이 풀려가는 것처럼 시원하고 경이롭습니다. 이 식물은 생존력이 너무나 강해서 일주일만 지나도 눈에 띄게 뿌리가 뻗어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깨끗한 물로 갈아주시면 충분합니다. 온도는 우리가 거실에서 생활하기 좋은 정도면 스킨답서스에게도 완벽한 환경이 됩니다. 직사광선을 피해 은은하게 빛이 들어오는 창가나 책상 위에 두면 하루가 다르게 자라납니다. 식물 키우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는 초보자분들에게 스킨답서스 수경재배는 실패 확률이 거의 없는 가장 완벽한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식물은 공기정화의 달인으로 불리는 점란입니다. 거미식물이라고도 불리는 이 식물은 번식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미식물이 자라다 보면 길고 가느다란 줄기 끝에 작고 귀여운 새끼 식물들을 주렁주렁 매달게 됩니다. 마치 탯줄에 매달린 아기들처럼 보이죠. 이 새끼 식물의 밑동을 가위로 톡 잘라내어 물이 담긴 작은 컵에 살짝 얹어두기만 하세요.
정말 믿기 힘들 정도로 빠르면 단 며칠 만에 밑동에서 튼튼하고 굵은 뿌리들이 물속을 향해 힘차게 뻗어 내려갑니다. 점란은 원래부터 물을 찾아내는 능력이 탁월한 식물이기 때문에 물에 닿자마자 자신의 세상이라는 듯이 뿌리 성장에 가속도를 붙입니다. 흙에 심을 때처럼 뿌리가 상할까봐 조심조심 덮어줄 필요도 없습니다. 투명한 컵 속에 담긴 점란의 뿌리는 마치 세밀한 예술 조각을 보는 것 같은 즐거움을 줍니다. 주의할 점은 잎이 전체가 물에 잠기지 않도록 뿌리가 날 밑동 부분만 물에 닿게 해주는 것입니다. 잎이 물에 푹 잠기면 썩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잎 끝이 갈색으로 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수돗물을 하루 정도 받아두었다가 염소 성분을 날려보낸 뒤에 사용하시면 더욱 싱그럽고 완벽한 초록잎을 오랫동안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식물은 생명력의 끝판왕 산세베리아입니다. 게으른 사람을 위한 식물의 대명사죠. 흔히 산세베리아는 물을 싫어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수경재배로 뿌리를 내리는 과정에서는 완전히 다른 매력을 보여줍니다. 길쭉한 산세베리아 잎이 하나를 골라 가위로 과감하게 잘라주세요. 그리고 자른 단면이 공기 중에서 완전히 마를 수 있도록 이틀에서 3일 정도 그늘에 둡니다. 이 과정은 상처가 아물게 해서 물속에서 썩는 것을 방지하는 아주 중요한 비밀 팁입니다. 단면이 마른 후 잎의 아랫부분을 물에 3cm 정도만 잠기게 꽂아두세요. 위아래가 바뀌면 절대 뿌리가 나지 않으니 원래 자라던 방향을 꼭 유지하셔야 합니다. 산세베리아는 앞서 말한 식물들보다는 속도가 느긋한 편입니다. 뿌리가 나오기까지 한 달에서 2달 정도의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물을 갈아주다가 잎 끝에서 튀어나온 통통하고 하얀 뿌리를 발견하는 순간 그 기다림은 엄청난 성취감으로 바뀝니다. 천천히 그리고 묵묵히 자신의 에너지를 모아 생명을 연장하는 산세베리아의 끈기를 투명한 유리병 너머로 관찰하는 것은 무척이나 매력적인 경험입니다. 물이 혼탁해지지 않도록 가끔 확인해서 갈아주기만 하면 흙 없이도 오랫동안 아름다운 자태를 유지합니다. 네 번째 식물은 집안에 불을 불러온다는 금전수입니다. 돈나무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하죠. 금전수 역시 과습에 아주 취약해서 흙에서 키울 때 물을 자주 주면 줄기가 물러 죽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금전수를 물에 꽂으면 100% 썩을 것이라는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금전수는 수경재배가 매우 잘 되는 식물입니다. 튼튼한 줄기를 하나 골라 소독된 가위로 자른 뒤 아래쪽 잎들을 몇 개 떼어내고 물병에 꽂아주세요. 금전수 수경재배의 가장 큰 특징이자 관전 포인트는 뿌리 끝에 동그랗고 귀여운 알뿌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마치 작은 감자처럼 생긴 이 알뿌리는 금전수가 영양분과 수분을 저장하는 특별한 창고입니다. 흙 속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이 신기한 감자 모양의 뿌리가 물속에서 조금씩 커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오직 수경재배를 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잎은 여전히 반짝반짝 빛나고 물속에서는 새로운 저장고를 짓고 있는 금전수를 보고 있으면 왜 이 식물이 불을 상징하는지 그 강인한 생명력에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금전수 역시 상처 부위가 썩지 않도록 자른 후 하루 정도 말렸다가 물에 꽂아주면 성공 확률을 훨씬 더 높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주인공은 거대한 열대의 감성을 뿜어내는 몬스테라입니다. 잎에 멋진 구멍이 뚫려 있어 플랜테리어 식물로 가장 인기가 높죠. 몬스테라는 덩치가 크기 때문에 수경재배가 어려울 거라 지레짐작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이 식물만큼 물꽂이가 통쾌하게 잘 되는 식물도 드물게 존재합니다. 몬스테라 줄기를 자세히 보면 굵은 줄기 중간중간에 마치 뱀처럼 툭 튀어나온 공중 뿌리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공중 뿌리가 포함되도록 줄기를 잘라 물을 가득 담은 커다란 화병에 꽂아보세요. 공기 중에 있던 거칠고 마른 뿌리가 물을 만나는 순간 그 끝에서 솜털처럼 부드럽고 새하얀 물뿌리들이 폭발적으로 잔뜩 갈라져 나옵니다. 그 모습이 마치 거대한 나무의 뿌리 체계를 축소해 놓은 것처럼 웅장하기까지 합니다.
거대한 잎사귀 아래로 투명한 화병 속에 가득 차오르는 굵은 뿌리들의 조화는 그 어떤 값비싼 인테리어 소품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존재감을 과시합니다. 몬스테라를 물에서 키울 때는 잎사귀가 크고 무겁기 때문에 병이 쓰러지지 않도록 무게감이 있고 바닥이 넓은 튼튼한 유리병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흙먼지 없이 깔끔하게 열 때 우림의 정글 느낌을 방 안에 드리고 싶다면 몬스테라 줄기를 과감히 잘라 물에 꽂아보세요. 여섯 번째는 하트 모양의 매끄러운 잎이 사랑스러운 필로덴드론입니다. 스킨답서스와 생김새가 매우 비슷해서 헷갈리는 분들도 많지만 필로덴드론은 잎이 끝이 조금 더 뾰족하고 질감이 부드러운 것이 특징입니다. 이 식물 역시 마디에서 뻗어나오는 생명력이 어마어마해서 게으른 가드너들에게 강력히 추천하는 수경재배 1등 공신입니다. 길게 늘어진 줄기 중 하나를 선택해 소독한 가위로 마디 아래를 자르고 물에 퐁당 담가주세요. 필로덴드론은 물속 환경에 적응하는 속도가 비처럼 빠릅니다. 단 며칠 만에 튀어나온 작은 돌기들이 곧바로 하얀 실뿌리로 변신하여 뻗어나갑니다. 햇빛이 잘 드는 창가에 병을 놓아두면 뿌리가 자라는 속도는 더욱 빨라집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물에 잠기는 부분에 있는 잎사귀는 반드시 깔끔하게 떼어내 주셔야 합니다. 잎이 물에 잠긴 채로 방치되면 쉽게 부패하여 물을 오염시키고 결국 줄기 전체를 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물과 싱그러운 하트 모양의 잎사귀, 그리고 튼튼한 하얀 뿌리의 완벽한 삼박자는 여러분의 책상 위를 가장 아름다운 휴식 공간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번식이 너무 쉬워서 주변 사람들에게 줄기를 잘라 선물하기에도 가장 좋은 식물 중 하나입니다. 일곱 번째는 독특한 화살촉 모양의 잎이 매력적인 싱고니움입니다. 싱고니움은 자라면서 덩굴처럼 뻗어나가는 성질이 있어서 제때 가지치기를 해주지 않으면 수영이 지저분해지기 쉽습니다. 이때 잘라낸 줄기들을 절대 버리지 마세요. 그 줄기들이 바로 무한 번식의 마법 재료입니다. 공기 뿌리가 있는 마디를 포함하여 줄기를 자른 후 잼을 다 먹고 남은 빈 유리병이나 다 마신 음료수병에 물을 채우고 꽂아두기만 하세요. 싱고니움의 뿌리 내리는 속도는 앞서 본 다른 식물들을 가뿐히 뛰어넘을 정도로 역동적입니다. 흙에 심겨 있을 때는 잎이 마르거나 노랗게 변하는 등 까탈스러운 모습을 보일 때도 있지만 물속으로 이사오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생기를 되찾고 하얀 뿌리를 그물처럼 엮어냅니다. 밝은 연두색부터 진한 초록색, 분홍색까지 다양한 색감을 가진 싱고니움을 종류별로 잘라 나란히 물꽂이를 해두면 마치 물감 팔레트를 펼쳐놓은 듯한 시각적 즐거움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생명력이 워낙 강해 수질 오염에도 꽤 잘 견디는 편이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신선한 물로 교체해주면 훨씬 더 풍성하고 건강한 뿌리 뭉치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식물은 화려한 색채의 마술사 콜루스입니다. 식물의 잎이 꽃보다 더 화려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대표적인 식물이죠. 붉은색, 보라색, 노란색이 섞인 강렬한 무늬를 가진 콜루스는 흙에서 키우다 보면 위로만 길쭉하게 자라 미워지기 쉽습니다. 이때 풍성한 모양을 만들기 위해 윗부분을 싹둑 잘라주게 되는데 이 잘라낸 줄기가 수경재배의 완벽한 재료가 됩니다. 콜루스의 줄기는 매우 연하고 부드러워서 물을 빨아들이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줄기를 물컵에 꽂아두면 놀랍게도 줄기 전체의 면을 따라 아주 미세하고 투명한 뿌리들이 솜털처럼 빽빽하게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납니다. 콜루스를 수경 재배할 때 가장 중요한 비법은 바로 햇빛입니다. 물에 꽂아두었더라도 햇빛을 충분히 받게 해주어야 잎의 화려하고 선명한 색상이 마법처럼 유지됩니다. 빛이 부족하면 잎의 색이 칙칙한 초록색으로 변해버릴 수 있습니다. 창가에 물이 든 유리잔을 놓고 빛이 투과되는 모습을 지켜보세요. 투명한 물 위로 솟아오른 콜루스의 강렬한 색감은 단조로운 방 안 분위기를 순식간에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게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9번째는 독특한 잎의 모양과 은빛 무늬로 사랑받는 베고니아입니다. 특히 목베고니아 종류는 수경 재배로 번식하는 과정이 매우 우아하고 아름답습니다. 대나무처럼 마디가 뚜렷한 베고니아의 줄기를 잘라 물에 꽂아보세요. 베고니아의 줄기는 다른 식물들에 비해 다소 통통하고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물에 푹 담그기보다는 줄기의 아랫부분 마디 하나 정도만 물에 살짝 닿을 수 있도록 수위를 조절해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물이 너무 깊으면 줄기가 숨을 쉬지 못해 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절한 물의 양만 유지해 준다면 마디 틈새를 뚫고 나오는 새하얗고 튼튼한 뿌리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고니아의 잎은 마치 천사의 날개처럼 비대칭적이고 화려해서 투명한 유리병에 꽂힌 단 한 줄기만으로도 엄청난 시각적 만족감을 줍니다. 뿌리가 풍성하게 자라나면 그대로 물에서 계속 키워도 좋고 다시 예쁜 화분에 옮겨 심어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물꽂이 하는 동안 직사광선은 잎을 태울 수 있으니 부드러운 산란광이 드는 곳에 놓아두시면 베고니아 특유의 은빛 펄감이 더욱 반짝이며 살아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10번째 식물은 벽이나 기둥을 타고 오르는 낭만적인 식물 잉글리시 아이비입니다. 아이비는 특유의 서늘하고 우아한 분위기 덕분에 유럽의 오래된 성벽을 연상시키죠. 하지만 흙에서 실내로 들여오면 의외로 깍지벌레나 응애 같은 해충의 표적이 되기 쉬워 관리하기 까다로운 식물로 악명이 높습니다. 바로 이럴 때 수경 재배가 완벽한 해결책이 됩니다. 길게 자란 아이비 줄기를 잘라 아래쪽 잎들을 미련 없이 훑어내어 깔끔하게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빈 잼병이나 작은 음료수병에 물을 담아 무심하게 꽂아둡니다. 흙을 떠나 물로 들어간 아이비는 해충의 위협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안심하고 자신의 에너지를 뿌리내리는 데 집중합니다. 아이비의 뿌리는 다소 가늘고 섬세하게 뻗어나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잎사귀의 우아한 곡선과 물속에서 춤추듯 자라나는 얇은 뿌리들의 모습은 볼 때마다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줍니다. 줄기를 여러 개 잘라 작은 병에 뭉쳐서 꽂아두면 테이블 위를 장식하는 훌륭한 그린 센터피스가 됩니다. 차가운 느낌을 좋아하기 때문에 너무 뜨거운 곳보다는 서늘한 창가 쪽에 두시면 더 건강하게 자라는 아이비의 모습을 즐길 수 있습니다. 11번째는 뒷면에 매혹적인 보라색이 돋보이는 달개비, 흔히 트라데스칸티아라고 불리는 식물입니다. 달개비는 생명력이 지독할 정도로 강해서 가드너들 사이에서는 잡초라는 농담 섞인 별명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줄기를 가위로 아무렇게나 툭툭 잘라 물에 던져두기만 해도 알아서 쑥쑥 자라납니다. 줄기에 마디마디마다 이미 뿌리가 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아주 작은 돌기들이 튀어나와 있는 것을 육안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돌기들이 물과 만나는 순간 단 2, 3일 만에 하얀 폭죽이 터지듯 엄청난 속도로 뿌리를 쏟아냅니다. 그 속도가 너무 빨라서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뿌리의 길이가 눈에 띄게 달라져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수경 재배의 가장 짜릿한 쾌감을 맛보고 싶다면 달개비만 한 식물이 없습니다. 은빛과 보라색이 섞인 반짝이는 잎사귀들은 투명한 유리병과 완벽한 색채 대비를 이루어 방 안의 분위기를 순식간에 이국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자라는 속도가 워낙 빨라서 여러 병으로 나누어 끝없이 번식시키는 재미에 푹 빠지게 되실 겁니다. 햇빛을 충분히 받게 해주어야 잎의 진한 보라색이 빠지지 않고 아름답게 유지된다는 점만 기억해 주세요. 12번째 주인공은 동글동글한 잎이 마치 비행 접시를 닮았다고 해서 UFO 식물이라고도 불리는 필레아 페페입니다. 동전 모양의 잎이 귀여워서 인기가 많지만 이 식물의 진짜 매력은 새끼를 아주 잘 친다는 데 있습니다. 모체 식물의 흙 주변을 유심히 살펴보면 뿌리에서 뻗어나온 아주 작은 아기 필레아 페페들이 얼굴을 내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흙을 살짝 파내어 이 아기 식물의 줄기를 어미로부터 조심스럽게 잘라 분리해 주세요. 그리고 아주 작은 소주잔이나 미니 유리병에 물을 담아 이 꼬마 식물을 살짝 얹어둡니다. 연약해 보이지만
생명력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물속에서 자신만의 새로운 하얀 뿌리를 조심스럽게 내리며 독립을 준비하는 과정이 정말 감동적입니다. 큰 식물을 자르는 것이 부담스러운 분들에게 이 아기 필레아 페페를 수경재배로 키우는 것은 아주 작고 소중한 반려식물을 기르는 특별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투명한 미니컵 속에서 앙증맞은 동그란 잎사귀 아래로 조그마한 뿌리가 자라는 모습을 책상 위에서 지켜보는 것은 매일의 작은 위로이자 소확행이 되어줄 것입니다. 13번째 식물은 도톰하고 광택이 나는 잎을 가진 페페로미아입니다. 수박 무늬를 가진 수박 페페부터 잎이 쭈글쭈글한 줄리아 페페까지 종류가 엄청나게 다양하죠. 페페로미아 수경재배의 가장 놀라운 점은 굳이 길쭉한 줄기가 없어도 번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잎사귀 단 하나만 있어도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냅니다. 건강하고 통통한 잎을 하나 골라 잎자루 줄기를 2cm 정도만 남기고 잘라주세요. 그리고 이 짧은 잎자루가 간신히 물에 잠길락 말락할 정도만 아주 얇게 물을 담아 꽂아둡니다. 페페로미아는 잎이 자체가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는 다육질 식물이기 때문에 물에 깊게 담그면 순식간에 썩어버립니다. 얕은 물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다 보면 잘린 잎자루 끝에서 가느다란 솜털 같은 하얀 뿌리가 조심스럽게 뻗어나옵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면 그 뿌리 위쪽에서 아주 작고 귀여운 새로운 꼬마 잎사귀가 마치 마법처럼 돋아나는 경이로운 광경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잎 한 장이 스스로 온전한 하나의 식물로 다시 태어나는 생명의 신비로움을 가장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놀라운 경험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14번째 주인공은 영화렁에서 주인공 마틸다가 소중하게 품고 다니던 바로 그 식물 아글라오네마입니다. 잎사귀에 새겨진 화려한 무늬가 일품이며 빛이 부족한 실내 음지에서도 꿋꿋하게 잘 견디는 아주 강인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글라오네마가 위로 너무 길게 자라 수형이 엉성해졌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줄기 중간을 과감하게 잘라내세요. 잘라낸 줄기를 물병에 꽂아두면 두꺼운 줄기를 뚫고 아주 굵고 튼튼하고 우람한 하얀 뿌리들이 사방으로 뻗어나옵니다. 이 뿌리들은 다른 식물들과 달리 제법 두께감이 있어서 병 속을 가득 채워가는 웅장한 맛이 있습니다. 아글라오네마는 어두운 곳에서도 잘 자라는 특성 덕분에 햇빛이 잘 들지 않는 화장실이나 현관 구석에 놓아두기에도 아주 완벽한 수경재배 식물입니다. 하지만 물속에서 뿌리를 내리는 동안에는 물이 쉽게 탁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두꺼운 줄기에서 진액이 나올 수 있으므로 처음 2, 3주 동안은 물이 흐려진다 싶으면 바로바로 신선한 물로 갈아주며 병안을 깨끗하게 유지해 주어야 썩지 않고 건강한 뿌리 체계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 번째는 이미 수경재배의 클래식으로 불리는 개운죽입니다. 대나무처럼 꼿꼿하고 푸른 자태를 뽐내지만 사실 진짜 대나무가 아니라 드라세나라는 식물의 한 종류입니다. 개운죽은 처음부터 흙이 아니라 물에 꽂힌 채로 판매되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물을 사랑하는 식물입니다. 하지만 개운죽을 수경재배로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물의 깊이입니다. 가운죽 줄기 전체를 깊은 물에 푹 담가버리면 오히려 줄기가 노랗게 변하며 썩어버리기 십상입니다. 뿌리가 난 맨 아래쪽 부분만 살짝 잠길 정도로 얕게 물을 유지해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바닥에 작은 조약돌이나 예쁜 구슬들을 깔아주면 개운죽이 넘어지지 않게 중심을 잡아줄 뿐만 아니라 뿌리가 어두운 흙 속에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성장하게 만듭니다. 수돗물 속에 있는 염소 성분에 매우 민감하여 잎 끝이 갈색으로 타들어갈 수 있으니 수돗물은 꼭 하루 전에 컵에 받아두었다가 다음 날 사용해 주세요. 탁자 위에 놓인 일직선의 꼿꼿한 개운죽은 여러분의 공간에 동양적이면서도 정갈한 평화로움을 선사할 것입니다. 16번째 식물은 넓고 둥근 광택, 나는 잎을 가진 고문나무입니다. 나무라는 이름 때문에 물에 꽂으면 썩을 것 같다는 편견이 아주 강하지만 고무나무 역시 놀라울 정도로 물꽂이가 잘 되는 식물입니다.
고무나무 번식의 핵심은 가지를 자를 때 흐르는 끈적한 하얀 수액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줄기를 자른 후 단면에서 나오는 하얀 고무 진액을 흐르는 물에 아주 깨끗하게 씻어내야 합니다. 이 진액이 묻은 채로 물통에 넣으면 물이 오염되어 줄기가 바로 썩어버립니다. 진액을 말끔히 씻어낸 가지를 시원한 물이 담긴 병에 꽂아두세요. 목질화가 된 딱딱한 나무 줄기에서 과연 뿌리가 나올까 의심이 들겠지만 한 달 정도 느긋하게 기다리다 보면 나무 껍질을 찢고 눈처럼 하얀 굵은 뿌리들이 폭발하듯 밀고 나오는 감격스러운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강인한 생명력의 현장을 목격하는 것은 정말 짜릿합니다. 잎이 매우 크고 넓기 때문에 잎을 통째로 두기보다는 잎을 반으로 잘라주어 수분 증발을 막아주면 뿌리를 내리는데 에너지를 훨씬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흙없이 투명한 병에 꽂힌 커다란 고무나무 잎은 마치 현대 미술 작품 같은 모던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17번째 식물은 다육이처럼 두툼하고 왁스 칠을 한 듯 반짝이는 잎을 가진 호야입니다. 호야는 건조함에 매우 강해서 흙에서 키울 때는 물을 자주 주면 안 되는 식물이지만 놀랍게도 물속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호야 줄기를 길게 잘라 물병에 꽂아두면 줄기를 따라 드문드문 나 있는 마디 주변에서 작은 수염 같은 하얀 뿌리들이 삐죽삐죽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호야의 매력은 뿌리가 자라는 속도는 다른 덩굴 식물들에 비해 조금 느리지만 일단 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 절대 무르지 않고 굉장히 탄탄하고 건강하게 물속 환경에 적응한다는 점입니다. 마치 두꺼운 잎사귀 속에 저장해둔 에너지를 천천히 아주 신중하게 풀어내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길게 늘어지는 특성이 있으므로 입구가 좁고 목이 긴 우아한 유리병에 호야 한 줄기를 꽂아 높은 선반 위에 올려보세요. 투명한 유리병 속의 하얀 뿌리와 아래로 우아하게 떨어지는 두툼한 초록색 잎사귀의 조화는 여러분의 거실을 단숨에 감성적인 카페 공간으로 바꾸어 놓기에 충분합니다. 기다림의 미학을 가르쳐주는 아주 기특하고 우아한 수경식물입니다. 18번째는 새빨간 하트 모양의 꽃으로 유명한 안스리움입니다. 꽃이 피는 식물은 수경 재배가 어려울 것이라는 미신을 완벽하게 깨부수는 식물입니다. 안스리움은 원래 척박한 밀림의 나무에 붙어서 공기 중의 수분을 먹고 자라던 착생 식물이기 때문에 뿌리가 두껍고 물을 흡수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흙 화분에서 키우던 안스리움을 꺼내어 엉켜있는 흙을 미온수로 살살 달래가며 한 톨도 남김없이 아주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이 과정이 수경재배 성공의 가장 핵심적인 열쇠입니다. 흙이 조금이라도 뿌리에 남아있으면 물속에서 부패의 원인이 됩니다. 깨끗하게 목욕을 마친 안스리움의 굵은 닭발 같은 뿌리를 유리 화병에 담고 뿌리만 잠기게 물을 채워주세요. 기존의 갈색 뿌리들 사이로 물의 환경에 적응한 새하얗고 깨끗한 수중 뿌리들이 새로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투명한 물 위로 솟아오른 강렬한 붉은 꽃과 짙은 초록색 잎사귀는 그야말로 환상적인 아름다움을 자랑합니다. 물속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건조한 실내에서도 잎 끝이 마르지 않고 1년 내내 싱싱하고 아름다운 꽃을 오랫동안 감상할 수 있는 완벽한 게으른 가드닝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19번째 주인공은 하얀 도치 담배 같은 우아한 꽃을 피우는 스파티필름입니다. 스파티필름은 물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물이 조금만 부족해도 온몸의 잎을 바닥으로 축 늘어뜨리며 엄살을 부리는 식물로 유명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매번 이 식물의 수분 상태를 체크하며 흙에 물을 주는 것은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스파티필름이야말로 흙을 버리고 과감하게 물로 옮겨가야 할 영순위 식물입니다. 안스리움과 마찬가지로 흙을 완벽하게 씻어낸 후 유리병에 담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스파티필름은 물이라는 무한한 자원 속에 들어간 순간 더 이상 물이 마를까 두려워 잎을 늘어뜨리는 스트레스에서 영원히 해방됩니다. 항상 빳빳하고 힘있는 초록 잎사귀를 유지하며 병 속에는 가느다랗고 풍성한 하얀 뿌리들을 솜사탕처럼 꽉 채워갑니다. 식물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니
흙에서 키울 때보다 오히려 더 자주 기품 있는 하얀 꽃을 뿜어냅니다. 여러분은 그저 물이 탁해지지 않게 가끔씩 맑은 물로 갈아주고 화병을 살짝 닦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과습 걱정 없이 물을 좋아하는 식물의 갈증을 100% 완벽하게 해결해주는 가장 스마트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20번째 식물은 상쾌한 향기로 머리를 맑게 해주는 허브 로즈마리입니다. 실내에서 키우기 가장 까다로운 식물 1위로 꼽히며 수많은 가드너들을 좌절하게 만든 장본인이죠. 바람과 햇빛이 부족한 실내에서 흙에 심은 로즈마리는 금방 잎이 마르고 검게 변해 죽어버립니다. 하지만 이 로즈마리도 물꽂이를 통해 새로운 생명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로즈마리 번식의 절대적인 비밀은 가지를 고르는 데 있습니다. 딱딱한 나무처럼 굵어진 갈색 가지가 아니라 이제 막 새로 자라나 부들부들하고 초록빛을 띠는 어린 줄기의 끝부분을 잘라야 합니다. 자른 줄기의 아래쪽 3분의 1 정도는 잎을 모두 깔끔하게 떼어내어 맨 줄기만 물에 잠기도록 해줍니다. 잎이 물에 들어가면 향긋한 오일 성분 때문에 물이 금방 썩어버리니 주의하세요. 맑은 물에 꽂은 로즈마리를 햇빛이 쏟아지는 창가에 두면 서서히 단면이 부풀어 오르며 아주 가늘고 섬세한 하얀 실뿌리들이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물병에 꽂힌 로즈마리 가지가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코끝을 스치는 싱그러운 허브 향기는 그동안의 가드닝 실패로 인한 상처를 모두 치유해주는 듯한 힐링을 선사합니다. 지금까지 흙 한 줌 없이 오직 물 한 잔과 유리병만으로 생명을 이어가고 번식하는 놀라운 실내 식물 20가지를 모두 만나보았습니다. 흙을 파고 분갈이를 하며 허리를 구부리던 고된 노동의 시간이 이제는 투명한 병 속에 물을 채워 넣는 우아하고 평화로운 일상으로 바뀌었음을 느끼셨나요? 식물이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마디에서 하얀 뿌리를 뿜어내는 그 신비로운 생명의 법칙은 언제 보아도 경이롭습니다. 이 똑똑하고 게으른 수경재배 가드닝을 통해 여러분은 벌레 걱정, 과습 걱정 없이 식물이 주는 최고의 위로와 아름다움만을 온전히 누리실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부엌에 굴러다니는 빈 유리병을 씻고 스킨답서스든 아이비든 가위를 들어 과감하게 줄기를 하나 잘라보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방을 생명이 살아 숨쉬는 싱그러운 숲으로 바꾸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평화로운 식물 생활에 큰 영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20가지 식물 중에서 오늘 여러분이 가장 먼저 물병에 꽂아보고 싶은 식물은 어떤 것인지 여러분의 즐거운 다짐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 놀랍고 쉬운 가드닝 꿀팁으로 찾아오겠습니다.